이런 와중에 어제도 5시간 동안 국무회의를 하셨다고 하죠. 6시간. 6시간이야? 네. 네. 야, 오전, 아무튼, 오후 다. 이분들이 이제 사직 전에 과로사로 얘들을 보내버리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그게 이제 윤석열이 모르니까 남의 말 안 들으니까 그냥 훅 던지고 지나가는데, 이분은 다 듣는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다 듣는데, 듣고 끝나지도 않아. 거기에 대해서 재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오라 그러고, 대책 마련을 안 하고 개기면 막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극한 국무회의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극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이런 회의에 참석해야 한 사람들이 나 진짜 내 살다가 내 60평생 이런 거 처음이야. 야, 그럼 니들 직장 생활 제대로 안 한 거야. 우리는 20대부터 일단 직장 생활을 한다고 회의 겁내 좋아하는 직장 상사 걸리면은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은 유능하기라도 하지. 그리고 우리 얘기라도 들어주지. 윤석열 같은 개쓰레기 같은 직장 상사한테 걸려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회의에 불려가가지고 씹새끼 혼자서 막 떠드는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이러고. 회의가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월급을 받아 처먹고 살았다고. 그래서 과거의 공무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3세번 원칙이라 그러는데, 일단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일단 안 하고 버틴대요.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 피드백이 안 와. 그럼 그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피드백이 한 번 더 온다? 그러면, 지금 자료조사나 뭐 이런 것들, 인원 준비 때문에 시간이 좀 이렇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그때 가서 실무자한테 일을 시킨대요. 근데 일을 시키다가 또 두 번째도 피드백이 안 와. 그럼 거기서 드롭해도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복지부동이라는 게 딴 그렇지. 게 아니야. 야, 까먹을 거야. 어. 까먹었을 거야. 그냥 지가 이게 약간 드러내기 좋은 식으로 얘기해놓고 지가 뭔 얘기했는지 왜냐면 모르겠어. 섣부르게 네. 시작해놓으면 나도 끝낼 때까지 귀찮은 거고. 그렇지. 해놓고 잊어버리거나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래버리면 독박 쓰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윤석열이가 그랬단 말이야. 윤석열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가 실제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갖고 뭐 시킨 건 없어요. 다 대통령령으로 건의가 시키면 그냥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으로 옮겨갖고 꽝꽝꽝 때리는 거수기 역할만 시켰단 말이야. 그러고 뭐 평균 그 안건에 대해서 뭐 1분? 아휴, 그게 무슨 회의입니까, 그게? 1분 동안 듣고 뭐 하냐? 무슨 얘기가 되냐고. 중요한 건 윤석열이가 그걸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이지. 어제는 이제 국무위원들이 정말 이제 좀 놔주나 했답니다. 왜냐면 아침부터 해서 이제 11시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11시 반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해야겠습니다. 제가 시진핑하고 통화를 해야 되거든요. 라고 얘기해놓고 12시 반에 모이세요. 이랬다는 거야. 괜찮죠? 이렇게. 괜찮죠? 왜냐면, 자기는 일하고 와서 너 그 안에 밥 먹고 준비할 거 다 해서 12시 반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1시까지는 밥 먹으라고 시간을 주는데, 국무위원한테 괜찮죠? 시간이 라고 없습니다. 하고 오후에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게 싫었으면은 그 전에 일을 잘 하지 그랬어. 그래서 나는 얘들이 막 이렇게 뭐랄까 고생 내지는 열심히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왜 이렇게 고소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고소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원래 당연히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식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는 탱자 놀면서 월급 루팡하다가 국민 세금 월급 루팡하다가 이제 와서 그냥 평균 수준으로 일해 국민들 일하는 수준으로 일해 이랬더니 이걸 가지고 내 60평생 일한 대접은 처음이라며 이게 나를 학대하는 거라며 노동 착취라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화요일 날도 국무회의를 연장을 이틀 연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봐갖고 오늘은 그냥 특검법 통과시키면서 저기 하려나 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왔었는데 오전 내내 특검법 얘기를 안 하고 쉬겠다고 하니까 표결 안 하나 했더니 이따가 12시 반 넘어서 오세요 그런 거야. 얘네들은 12시 반 넘어서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시점이 됐던데 특검 이거 너무합니다라고 지금 뭔가 의견 개진을 하려고 나왔거든. 근데 그걸 2시간 반 동안 먼저 뺑뺑이에 돌리고 12시 반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되니까 일단 찐이 빠진 거지. 그러니까 입이 특검 얘기만 하게 말.
들썩들썩 하고 있었는데 오전 내내 그 얘기를 안 해. 지친 거야. 그래서 오후에 왔는데, 근데 그때 가갖고 얘기를 하긴 했다고 해요. 몇몇 부서에 있는 그 장관 애들이,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주호가 뭐라고 했냐? 얘기하는 놈들이 다 그만한 놈들이에요. 범인이다. 이주호가 특검법 국회 강행 처리가 유감스럽다. 김서구 법무부 차관 이미 검경 수사 진행 중이고 일방적 특검 추진 우려스럽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여야 합의된 특검이 필요하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내란 특검법 외환 유치죄 수사는 과도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한쪽 배제한 특검은 반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주호, 김서구, 유상임, 김선호, 박상우 얘도 이제 용의선상에 오른 거죠. 그렇죠. 이것들 전부 다 일 못하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꿀 빨던 새끼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란 용의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꺼내봤으나 이재명 대통령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여당이 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난 뭐 난감합니다. 하지만 나는 윤석열처럼 당무에 관여 안 합니다. 아니 상권 분립이 돼 있고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다. 아니, 저 역시도 딜레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못하게 막으라고요?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거부권을 얘기를 어떻게 씁니까? 거부권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아씨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대통령이 그래 그럼 거부권 쓰자 그러고 날렸는데 이거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업무 스타일 적응 안 되네. 요거 자, 괜히 아니, 욕하는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어떤지. 자,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도 그런 딜레마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또다시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러고 덤벼들었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원래 스타일이 의견이 좁혀질 때까지 회의를 계속하십니다. 그렇지.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무한 토론 한번 해볼까요? 하는 예. 거죠. 그렇죠. 이미 6시간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무한 토론을 좀 해보고 표결할까요? 요렇게 치는 거지. 웃긴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실 분들은 다 말씀하셔라 이렇게 깔아줬거든요. 그래서 용의자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딱 걸렸다 요놈들아. 그런 거 있잖아. 야, 우리 다 나가서 항의하자. 근데 지들만 딱 나오고 나머지 장관들은 입을 닫은 거야. 왜? 자기는 어떻게 잘해갖고 유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 딱 걸렸지. 네. 아무튼 아무튼 얘기한 너무 애들은- 길들이기를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한 애들은 뒤에서 그러겠지. 같이 다 얘기하시고 한 거 아니야? 왜 나머지 얘기 안 해? 쥐들은 뭐 혹시 유임되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뭐 그러고 있겠죠. 아이씨, 좋댔다. 괜히 나섰다. 앞으로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거는 통일부 관련해가지고 대북전단 요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갑자기 이제 입장을 바꿔서 대북전단 살포가 유감이다.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렇게. 그전에는 무슨 표현의 자유니 어쩌고 저쩌고 북한의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 통일부 장관 그거잖아. 그 유튜버. 유튜버, 그러니까. 그거 그거 유튜버 유튜버. 출신의 김영호. 응. 얘는 하루하루가 버는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성전 같았어 봐. 잘라도 벌써 잘랐지. 근데 안 자르고 자리는 지켜주잖아. 그럼 하루하루 인건비 쌓이고 연금 그치. 쌓이는 거잖아. 본인은 어차피 하루라도 더 있어서 월급을 더 받아가는 게 좋은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튀는 짓 안 하고 여기서도 나서지도 않잖아. 저도 장관인데 앞에 그 육부 장관들하고는 또 조용해. 달라요. 조용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더 열심히. 그러니까 옛날부터 순사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나카무라가 다 한국에서 장씨 개명한 놈들. 오리지널 일본에서 맞아. 온 놈이 아니라 앞잡이 하던 놈들이거든. 그렇죠. 나중에 얘 조사 받을 일이 있어갖고, 너 도대체 북한하고 관계를 왜 이렇게 망치라고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을 했어? 그러면 성렬이가 시켰어요! 건이가 시켰어요! 하고, 제일 먼저 자백할 놈입니다. 그리고 네. 뭐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한테는 남성 불만 담당 부서가 있냐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성평등 가족부로 이렇게 개편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자들한테만 여성가족부란 이름을 붙여갖고 논란을 만드냐? 남자들 위해서 남자만 위한 부서도 없는데 성평등으로 해서 둘 다 맞춰가지고 맞춤으로 해주자. 그래갖고 지금 국민청원에
앞으로 있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1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어? 그게 뭐야? 이준석이 여성가족부 폐지한다 그러고 맨날 그거 갖고 젠더 갈등이 있겠잖아. 이래. 그래서 이 새끼한테 장관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는 심정에 이준석이를 여성가족부 장관 추천을 한다라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청문회 네. 통과할 수 있을까? 어? 청문회 과정에서 엄청 다 털릴 것 같은데 탈탈탈 털어야죠. 그건 괜찮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리고 그래서 꼭 이준석을 청문회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올리고 결정적으로 통과 안 돼서 임명은 하지 말자. 그래서 당연하지. 왜냐면 이준석이가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석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이라든지 뭐 안 밝히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발표 거부를 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준석이가 자기 재산 없으면서 부모 재산이나 주변 관계를 철저하게 안 밝히고 있는 이유에는 준석이 어디 숨겨놓은 거 있구나. 아빠 이름으로 코인 샀구나. 지금 이런 의혹들이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코인 무슨 돈으로 샀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죠. 할 게 많습니다. 그동안 정치 어떻게 했는지도 봐. 아니 그 룸사롱에서 술 얻어먹고 1,000만 원 해달라는데 그 돈도 못 해주는 놈이 뭔 돈으로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 정무 쪽에 있는 데다 올려야 합법적으로 털 수 있는. 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날마다 대서특필되겠지요? 그리고 한 청문회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적격하네. 그리고 딴 사람 뽑으면 되니까 네. 저는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자, 넘어가시고요.